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골뱅이 웨딩 업체 사장님이 왜 답변을 안 해줬냐, 요거에 대해서 왜 안 해줬냐, 늦게 해줬냐, 요거로 물어봐 드리면 돼요. 계속 아까부터 채팅이 올라와가지고. 네, 정배우님 대단하네요, 유튜브가. 그러면 정배우님, 예. 그분이 저한테 대용량의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답신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계속 물어봐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냐 없냐 요거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 메일을 이게 불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 편이 아니라서 저는. 이거를 메일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예. 기사의 그 업체 메이커 뭐 어떤 업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답변이 있었나요 그러면? 저랑 메일을 주고받았었죠. 주고받았는데 그러면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 기자가? 아니요, 맨 마지막 메일은 대표님 저 기억나시죠? 라고 메일을 보내셨는데 최악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헛소리는 사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셨어요. 예. 그 메일의 전문이 뭐냐면, 님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내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었고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 좀 조롱식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마지막 것만 답변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마지막은 답변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제가 이거를 정배우님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배우님, 감사합니다. 제가 쓴 글을 한번 2, 3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글을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요? 어떤 글이요?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올렸던 소문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김봉수이고 이제 얼굴이 알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받은 고통의 반의 반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벌건 대낮에 신의 한복판을 뛰어나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고민했습니다.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받은 고통의 반의 반이라도 그자에게 돌려줘야 남은 인생 온전한 정신으로 아이들 건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뒤늦게 한 사실은 그 신랑 누나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대형 방송국의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수많은 방송사와 언론사에 땡땡땡땡 기자의 악랄한 만행을 제보합니다라고 제보를 하였지만 단 한 곳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를 해주겠다고 하셨던 기자님들도 뒤늦게 그 여자가 방송국 기자라는 얘기를 하자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친 병신입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끝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몸과 마음은 모두 병들었습니다. 이제 아무 것에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소연 한 번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저는 웨딩 컨설팅 업을 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이름이 노출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골뱅이 웨딩 클럽입니다. 어느 고객님의 결혼식이 끝난 후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닌 신랑의 누님이셨습니다. 웨딩 촬영은 하지 않는다. 웨딩 드레스는 미국인 신비가 준비했다. 헬퍼도 누님 자신이 하시면 된다며 결혼식을 찍는 원판과 메이크업만 소개를 해드렸던 분이 섰습니다. 원판 업체에 연락을 해서 잘못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판 사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그 사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님이 사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님이 요구사항대로 구도와 밝기 등 원본 전체 수천 컷을 모두 수정해서 앨범을 제작해 출고했으나 이번에는 앨범의 재질이 마음에 안 드신다며 본인의 직접 앨범을 재질을 선택해서 이렇게 제작하라 하셨고 출력할 종이의 재질까지 지정하셨다고 합니다. 원판 사장님께서는 그분의 요구를 다 맞춰드렸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큰일 났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출근에서도 수십 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누님이 이틀에 걸쳐 대형 웨딩 카페 등 여러 곳의 커뮤니티에 저의 회사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여 형편없는 업체라는 장문의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내용에는 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은 원본 중 건질 수 없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앨범에 들어간 사진인 것처럼 거짓으로 첨부하셨습니다. 이 카페에도 올리셨습니다. 그 누님의 글들은 수천 건의 조회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른 관련 게시글에도 수많은 댓글을 다셨고 저희 기존 계약자에게도 쪽지를 보내셨습니다. 몇 분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행 중인 신부님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다고 회사를 전화를 주셨습니다.
되었습니다. 네이버에 회사명을 검색하면 PC와 모바일 모두 그 누님의 게시글이 최상단 1, 2, 3, 4번으로 나열됐습니다. 후회되는 골뱅이 웨딩클럽, 형편없는 골뱅이 웨딩클럽, NG컷으로 앨범을 제작해주는 골뱅이 웨딩클럽, 황당한 업체 골뱅이 웨딩클럽, 해탈한 업체 골뱅이 웨딩클럽. 그 누님의 도백을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존 계약자분들은 계약을 파기하셨고 아무런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컴플레인에 대하여 원하신 대로 사후 처리를 다 해드렸고 결혼식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누님께서는 제가 남동생의 결혼식을 망쳐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회사 인테리어를 하냐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처분하고 아파트 전세 대출로 받은 2억 원까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을 인터넷에서 보신 듯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골뱅이 웨딩클럽은 돈 주고 게시글 내려달라고 많이 하셨다면서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통화를 마쳤습니다. 주에서 민형사 고소를 하라고 하셨지만 병신 같은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고객과 논쟁을 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글이 내려갔으나 곧 다시 게시가 되었습니다. 누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5분 만에 다시 게시가 되던데요. 크크크크. 그 누님이 네이버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갔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니 제발 게시글 내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게시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님께서는 이제 원판 사장님은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게시글 내려달라는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게시글 내려달라고 전화를 해서 말입니다. 네이버에 그 누님의 게시글 순서를 내려보라고 직원들이 다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게시글 올리지 마라. 카페 운영자에게 다 신고했다. 게시글 다 삭제됐다. 다 지켜보고 있다. 계속해봐라. 계속 신고할 테니 도저히 이분에게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게시글과 새로 달리는 그분의 댓글들을 바라보며 지옥 같은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겠다고 했습니다. 호래비로 아이들과 어렵게 살고 있다. 제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사업이 감정에 호소할 일이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느냐? 60일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울분을 참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대로 폐업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다. 최종적으로 제안드린 것은 동생분께 국내 최고가의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진행해드리겠다. 원판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별도의 야외 촬영도 진행해드리겠다. 누님께서는 알겠다 하시고 약정서를 받아겠으니 저와 원판 사장님 둘이 문서화한 후 대표 둘이 문서와 날인해서 이미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원판 사장님 오시라고 해서 둘이 함께 내용을 작성하고 각자 날인해서 문자로 드렸습니다. 원판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을 찍으셨던 여성 작가는 그 누님의 도배글을 다 읽어보시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일을 그만두셨고 원판 사장님은 자신도 같은 이유로 일을 그만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다 끝났다고. 누님께서는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수정한 후 답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 태어나서 가장 극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 감정은 평생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차에 들어가서 창문을 올리고 차를 부수며 괴성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손이 부러졌습니다. 그 울음은 이제 큰일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례를 느꼈습니다. 그 누님이 자신이 쓴 모든 게시글을 수정하셨습니다. 가로를 열고 새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회사명을 추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 회사명, 바뀐 회사명 무엇을 검색해도 PC와 모바일 상위 1, 2, 3, 4번이 모두 누님의 게시글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기다렸다가 짧은 카톡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다 대고 아침부터 윽박을 지르느냐? 하루도 못 자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런 마인드로 직원 통솔은 되느냐? 죽고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가 죽으면 지금 그분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뜨끔하지 않을까 싶은 충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감정을 도저히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 카톡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 돈으로 달라. 합의금이 얼마냐고 여쭈니 계속 단어 선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단어 선택 똑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지만 부케 던지는 것이 특히 마음에 안 드니 미국에 있는 동생 불러다가 결혼식 사진을 다시 찍겠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들러리까지 성수기 기준 뉴욕 항공권에 준하는 금액을 달라. 그 금액이 얼마냐고 재차 여쭈니 그걸 왜 나한테 묻냐며 직접 계산해보라고 실시간 뉴욕 항공권 금액과 계산기 어플을 보내셨습니다. 얼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전 송금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놓고 이대로 폐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다. 알고 보니 사장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나도 사람인지라 지금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추가하시는 말씀. 사업 방향 이렇게 잡아라. 마케팅은 이렇게 해봐라. 신부들의 감성을 건드려봐라. 회사 이름은 세련되게 잘 바꿨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좋은 경험을 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감정은 점점 작아진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회사는 회복이 되지 않았고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분의 성함과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무작정 운전해서 바다를 보러 가도 술을 마셔봐도 공원을 지칠 때까지 몇 시간씩 걸어봐도 밤이 너무 길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라고 애원할 때 그렇게 진작에 대처를 잘 하셨어야죠 하시며 웃던 목소리와 그분이 보낸 조용의 카톡 내용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시 듣고 다시 보면서 저는 정신이 병들어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최고로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파괴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애비 노릇도 못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만 쥐어주고 밥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삼부자 알콩달콩 살자고 엄마 없는 만큼 더 잘해주겠다고 늘 다짐했었는데요. 집안은 더 이상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걷봅니다. 나이도 있고 사회 경험도 많은 제가 왜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망하면 아이들과 길거리를 나앉게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짐해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끌었습니다.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고 치아가 흔들립니다. 없던 새치가 생겼고 눈에는 황달이 왔습니다. 오른쪽 귀에서 윙하는 울림과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은데도 임산부처럼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잠을 잘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병신 같은 제 탓으로 10명이 던 직원이 하나둘 그만두고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오늘 원년부터 격리를 보시던 직원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부님 마지막 시 2020년 10월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기 이후의 결혼식 계약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남은 신부님 예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매장 일대리 원상복구해드리고 11년간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 장가갈 때 작은 집 한 채씩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회사도 집도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못난 애비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부질없는 복수심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제게 하신 말씀은 형사, 민사 모두 소송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마시라. 자신이 볼 때 사장님은 그 누님과 소송을 벌일 만한 맷집이 없어 보인다. 다시 나쁜 기억과 자료를 하나하나 되살려야 하는데 사장님 현재 모습을 버티실 수 없을 것 같다. 그분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와 있었던 일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유쾌한 기억입니까? 정말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모르셔야겠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겠지요. 인터넷에 회사 이름 걸고 공개 사과문 올리라고 하셨지요. 뒤늦게 이 글로 대신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원통합니다. 현재 상황, 그 신랑 누나를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님과 통화를 한 변호사님께 말씀을 전해 듣기로는 피의 고소인 신랑 누나는 자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이 커졌고 자신은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인 듯합니다. 다음은 제가 검사님께 드리는 의견서입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그 사람이 이틀에 걸쳐 인터넷에 불만글을 게시했을 때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이 커졌다는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시점에 느닷없이 불만글을 게시했습니다. 내용에는 앨범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진들을 앨범에 들어간 사진인 것처럼 왜곡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증거자료, 앨범에 들어간 모든 이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는 정당한 고객의 권리가 아닙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치명적인 영업 방해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왜 반응을 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네 목을 졸랐을 때 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서 뇌사 상태까지 간 거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았냐 보다는 왜 범죄 행위에 즉각 민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냐 궁금해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익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식 사진을 찍었던 업체에게 끈질기게 압박하여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계속했었고 그 업체가 묵묵히 요청사항을 들어줄 뿐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자 끝내 포기하고 스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업체 사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자신의 사진 경력 20년 동안 원본의 사진 수천 장을 모두 수정해달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자신이 직접 샘플 앨범을 보고 나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출고 후 앨범의 재질을 바꿔라, 출력할 일환지를 바꿔라, 디자인할 업체를 바꿔라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얼리는 골뱅이 웨딩클럽 매장 안에 있던 작은 예물 업체입니다. 홈페이지도 없이 오로지 네이버 카페 골뱅이 웨딩클럽에만 영업을 의존하던 업체입니다. 그 사람은 그 주얼리 사장님 말투가 불쾌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이버 카페 골뱅이 웨딩클럽에 버젓이 올렸습니다. 어디 내 말이 틀리면 대답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 주얼리 사장님도 어처구니 없는 그 사람의 글에 분노하였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악의적인 자에게 머리를 숙여 게시글 내려달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터넷에 업체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여 업체가 피해를 입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글을 올리는 사람
바람입니다. 사망, 악의적인 그 사람의 계획에 굴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게시글이 내려갔으나 다음날 바로 그 사람이 네이버에 재게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뒤로 밀어보려고 직원들이 탑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해당 카페 운영진에게 다 신고하여 다 삭제되고 곧바로 카톡이 왔습니다. 사항, 끝내 그 사람에게 굴복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과드리니 게시글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거절하였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1시간 애원하였습니다. 제 차량 관련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다고 하자 약정서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5항, 그 사람은 사진을 찍고 제작한 업체가 아니라 골뱅이 웨딩클럽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대한 글들을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돈 준다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는 그 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게시글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골뱅이 웨딩클럽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이 아닌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을. 불만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마무리한 후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직후에 말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6항, 그 사람은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자입니다. 형사 고소 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대학 법학과 출신이며 어느 방송 생활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자입니다. 자신이 법 지식과 기자 생활로 익힌 능력으로 집요하고 악랄하게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자료, 그 사람의 기자 생활 영상, 존경하는 검사님,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식당의 간판 아래에 이 집 맛없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현수막 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현수막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사람의 영악함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내 울분을 삼키며 현수막 걷어달라고 돈을 건넸지만 이미 맛없는 집으로 다 소문이 퍼졌고 월급을 주지 못해 직원들도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는 망했고 집안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부디 악랄한 만행으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이 악마 같은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게 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신 게 검사님한테 보내는 글인 거죠? 마지막 단락만요. 처음은 그냥 호소문이고 그 뒤에는 검사님한테 쓰는 글? 네. 알고는 있었는데 사장님 목소리로 얘기를 한 번 더 들으니까 두 배로 더 씁쓸하네. 아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 배우님. 아유, 아닙니다. 제가 더 아유, 감사하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살면서 그런 사진을 원본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글 내리는 조건으로 환불만 해주시고 뭐 그러셨다면서요, 골뱅이 웨딩클럽도. 제가 게시글을 왜 내려야 되죠? 전 게시글에 사실이 아닌 걸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전 안 내려요. 사장님이 아무 답변 안 하셨잖아요. 이 작업 다 해놓고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